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차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같이 인양저양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한번 각 브랜드를 대표를 해서 한번 변호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BMW 좋아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1일 프로덕트 매니저로 이 자리에 선 김기태인데요. 그동안 리뷰에서 그렇게 BMW 칭찬해놓고 약간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벤츠 E클래스와 사실 5 시리즈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오늘 김기태 PD의 위선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예. 사실 우리가 카메라를 끄면은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잘 하는데 그동안 좀 너무 위선을 떨었죠. 사실 김기태 PD가 옛날보다 좀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독설이었는데 요즘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독자들이 재미없다고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좀 세게 얘기하면 그 임포터나 아니면 제조사가 싫어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싫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담긴 담습니다. 대신 톤은 좀 낮추고 있죠. 좀 핑계 같긴 하지만 김기태 PD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한번 편파 중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여기 저희가 오프닝을 시작하고 있는 곳, 일단 분위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본진입니다. 벤츠의 본진. 그리고 이곳이 이 산의 전기를 받아서 뭔가 분위기부터 산이 없는데. 일산입니다. 네, 원마운트. 그렇죠. 드래곤 마운틴도 있으니까. 아니, 보니까 일단 굉장히 전시장이 화려해요. 오늘 장소 협찬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화려하긴 한데, 여기가 본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여기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도 아니고, 규모 자체가. 딜러샵에서 본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규모 자체가 일단은 이 정도를 받쳐준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할 텐데요. 자, BMW 5 시리즈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BMW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지난 2017년 나왔던 G30 바디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사실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헤드램프나 리어램프가 기존 7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처럼 약간 패밀리 룩을 따랐다는 점이고, 실제로는 실속을 굉장히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옵션이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BMW 코리아가 해자 옵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옵션을 다 기본화했고, 그리고 그동안 약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반자율 주행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도 스테레오 카메라를 달고 있었지만 지금 카메라 3개를 달아서 지금 차선을 유지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 레벨 2 정도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차의 기본적인 상품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사실 이렇게 긴 잡다한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늘 변화, 혁신. 근데 5 시리즈를 보면 뭐가 변했는지 아시겠어요? 램프 정도 변했습니다. 반면 이번 E클래스 어떻죠? 전면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했죠. 자, 현대 그랜저 나왔을 때 어땠죠? 페이스리프트였지만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좋았고요. E클래스 일단 세대부터 10세대입니다. BMW 7세대죠.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태 PD가 짧게 얘기한다 그러더니 말이 많아지는 걸로 봐서 약간 좀 쫄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5 시리즈 겉모양의 변화가 크지 않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G30 바디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원래 높았기 때문에 크게 바꾸지 않고서도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변화도 크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12.3인치짜리 대형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해서 기존에도 좋았던 사용자 경험을 더 좋게 만들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네요. 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변화에서 5 시리즈가 이 클래스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실내 말씀하셨지만 12.3인치 디스플레이 너도 나도 다 있는, 저희는 2개나 있어요. 디자인을 많이 바꿨다는 것은 이전 디자인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변화 그리고 혁신은 그런 거죠. 그거는 고객들이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이 클래스의 디자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자꾸 보니까 약간 뇌이징이 되는 경향은 있는데 여전히 예전 디자인이 더 좋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디자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AMG 라운지에 있지만 AMG의 모델들이 전해주는 그런 감성적인 것들이 현재 잘 녹아있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만날 모델이 또 AMG 라인입니다. 밖에 나가서 두 차를 직접 보면 어떤 차가 나을지는 역시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자, 같습니다. 일단 후드에 있는 이 파워돔 여기서 존재감이 있잖아요. 5 시리즈는 그런 게 없어요. 말이 많아진다는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래 진정한 가치는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이미 판단은 끝이 났습니다. 원래 5 인터넷에서 시리즈. 나오는 얘기가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인터넷에 나온 얘기들을 다 이런 우리 같은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건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디자인에서는 5 시리즈가 우위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곳은 BMW의 본진. 아까 메르세데스 벤츠는 딜러샵에서 했지만 여기는 진짜 BMW 코리아의 본진인 BMW 코리아가 투자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 와 있습니다. 사실 용인으로 갔으면 더 화려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용인은 임대인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스케일이 중요하지. 역시 여기 와서 BMW만의 핸들링 그리고 BMW의 주행 성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BMW의 본질에 와서 그 벤츠 E클래스가 더 화려한 것들을 오늘 BMW에게 가르쳐주고 가보겠습니다. 벌써 겁나서도 굉장히 뒤쪽으로 가 있는데. 아이, 그냥 한번 나와봐라. 너 이제 내세울 거 이거 다다. 네, 그럼 이 트랙에서 이 두 차량의 주행 성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 비교에 앞서 기본 재원을 한번 볼까요? 엔진은 E클래스 쪽의 스펙이 더 좋긴 한데 아무래도 새로운 파워트레인,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물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MW에게는 성능 좋은 GF 변속기가 있는 만큼 한번 해볼만 하겠죠? 여기서 잠시 차체 무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량화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5 시리즈가 더 유리한 모습인데요. 대략 100kg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게 배분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타이어는 양사 모두 구디어의 에이시메트릭 3를 사용합니다. 앞뒤 너비도 동일한데요. 이 클래스는 20인치, 5 시리즈는 19인치 휠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가속 성능부터 한번 볼까요? 드래그 레이스를 진행하는데 400m를 풀로 달려봤습니다. 자, 일단 출력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는 거, 토크만 봐도 5kg/m 이상 높죠. 299마력. 반면 저쪽은 250마력대 초반. 거기다 35.7kg/m. 무게 이점이 있다고 주장은 하시겠지만 출력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요. 하나, 둘, 셋. 아이, 출력이 이거 삐 야! 자꾸 상스럽게 긁었는데?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제가 끊었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좀 더 많아서 그런가? 네, 어쨌든 이번엔 이겼죠? 네, 이겼습니다. 한 번 빼곤 다 이겼네. 정리해 볼까요? 우선 오토뷰가 테스트한 두 모델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발진 가속 시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결과 벤츠 E클래스가 0.3초 정도 앞서고 있죠. 드래그레이스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총 4번의 주행을 해본 결과 E클래스가 대부분 앞섰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작동할 때 E클래스가 앞선다는 점이었는데 시스템 자체가 충전 시간이 빠르다 보니 이 성능을 쉽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소진되었다고 예상되는 환경에서 제일 첫 번째가 그랬는데요. 이때는 5 시리즈가 가벼운 무게를 바탕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모델의 스테빌리티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속 100km에서 급차선 변경을 진행할 텐데요. 전문 드라이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5 시리즈가 아무래도 리어 측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벤츠 E클래스인데 ESP를 꺼도 후반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ESP 그리고 DSC가 모두 작동하는 조건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조건에서 5 시리즈의 라인이 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급조작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차량이 밖으로도 밀려나가는 부분에선 5 시리즈가 때문에 안정감 측면에서는 E클래스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DSC를 오프했을 때 리어 축의 움직임이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정말 특수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DSC 오프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단발적 성능에서는 5 시리즈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 이때는 E클래스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BMW 5 시리즈 처음 테스트를 진행할 때 길들이기 문제 때문에 이 제동거리가 다소 많이 나왔습니다. 37m 이상, 최장으로 39m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길들이기를 다시 진행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낸다면 그래도 1m 내외의 편차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벤츠 E클래스는 길들이기 없이도 이와 같은 성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뽑아냈습니다. 때문에 제동 영역에 있어서 특히 제동 내구 50cm라는 것은 다른 차들도 따라오기 힘든 영역인 만큼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E클래스가 확실히 승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코너링 환경에서 각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5 시리즈의 매력은 빠른 회전 반응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카로운 느낌을 잘 살린 것인데요. 하지만 어떤 한계 이유로 리어 축이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정감 측면 또한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E클래스가 소폭 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드라이빙에 따른 그 취향이 가미될 수 있긴 하지만 의외로 오늘 이 퍼포먼스 섹션에서는 E클래스가 소폭 우위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